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사고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신축 건물은 거의 없어요. 저는 노후 건물만 사고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전업 투자자가 될까요? 하면 저는 뜯어 말려요. 그렇게 되면 내 현금 흐름이 없어지고 그럼 나중에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취미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월세가 임대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 같아.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게 내가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사야 되고 그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지역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높은 수익률은 내가 매수를 싸게 할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을 어떻게 맞추느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동네 부동산에만 내놔요. 동네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가 안 맞춰진다고 찡찡대죠. 근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해요. 너가 동네 부동산에 몇 군데에 내놔봤냐? 네. 그랬을 때는 사람들은 뭐 5군데, 10군데, 20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게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서울로 볼게요. 내가 서울의 신사역 주변에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에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은 신사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만 부동산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신사역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압구정역에다 내놓고 상급지에다가 내 물건을 내놓으면은 상급지에서 사람들이 여기는 임대료가 평균 가격이 20만 원일 때 우리 동네는 10만 원이잖아요. 상급지는 20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월세를 보러 간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나의 물건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이 빠지면서 월세 공백이 생길 걸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끼워 맞출 방법을 궁리한다. 네, 제가 건물 몇 개 갖고 있는데 저는 일단 공실이 한 개도 없어요. 여지껏 그랬어요. 빠질 여지를 안 만들고 비싸게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리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평소에 걱정하는 그런 리스크들만 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은 그쵸. 시도해 볼 만한 거.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법에서만 생각을 하고 할 생각을 못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안 맞춰진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너가 너네 지역의 상권 분석을 해서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 봤어? 라고 하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서 내가 부동산 뭐 400군데 500군데 돌렸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올려보면은 다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왜냐면 지역 부동산마다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돼요. 임대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을 산다는 거 행위 자체가 사람의 평생에 몇 번 없는 선택인데 내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고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거를 좀 풀어드리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관리까지도 더 케어를 해준다는 거. 네, 그쵸.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믿고 저한테 신뢰를 보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럼 저도 그만큼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야죠. 그 사실 모두의 꿈이 건물주잖아요. 네, 일단 다들 그 건물주가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는 그냥 월세만 맘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해서 어떤 고충이 있었나요? 좀 이런 게 많이 힘들었다, 건물주로서. 일단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신축 건물은 거의 없어요. 저는 노후 건물만 사고 노후 건물을 사는 이유는 땅값만 주고 사는 거거든요. 오래된 건물을 땅값만 주고 사서 그 건물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입자를 맞추고 그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수익률을 통해서 매각을 하자가 제 마인드예요. 모두가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베트남이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경제성장을 이룰까를 봤을 때는 저는 큰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도 예전만큼 오르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싼 물건을 사서 가치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저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80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르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부를 증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은 정말 쉽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 큰 돈을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뭐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투자는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건물 투자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은 벌고 있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벌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직장 근로자여서 돈을 벌고 있지만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10억, 20억 자산을 형성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시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런 분들한테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너가 지금 사야 될 상황에, 너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고, 그랬을 때 한 번만 해봐라. 그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은 두 번, 세 번은 쉽다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실제로 한 번 하신 분들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처음에 이제 수강 들으셨던 분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또 경매까지 같이 알아보고 계세요.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대출만 잘 받으면은 사실 평범한 회사원도 다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뭐 주부도 할 수 있고 회사원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40억짜리 건물을 44억에 사서 77억에 내놨어요. 이게 저한테는 30억이라는 매매 차익인데, 저도 영원 투자를 했지만 첫 투자로 이렇게 하라고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첫 투자는 4억대의 물건을 사서 7억대에 파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4억은 살 수 있잖아요. 4억은 내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집은 갭 투자가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집은 최소한 3억은 넘기 때문에. 근데 3억이 넘는 집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려도 1억 5천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저라면은 그 1억 5천으로 7억 8억짜리 건물을 사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 매물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겠다. 맞아요. 매물을 보는 눈도 중요하고, 어떤 물건을 내가 살 건지를 접근을 하는 방식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어떤 물건이 뭐냐면은, 나는 아파트를 살래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래, 구축 아파트를 살래, 재개발을 노릴래, 이런 것처럼 상가를 살래라고 해도 상가를 나는 지하에 있는 상가를 살래, 병원 의원이 들어오는 상가를 살래 또 있는 것처럼, 이 건물 투자 시장에도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월세 세팅을 할래, 땅부터 사서 신축을 할래, 신축이 돼 있는 거를 살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여기에 있어서 해답을 드리니까 다들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고 있죠. 사실 모두가 돈 잘 벌고 싶고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막막했고, 저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맞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제 강의라든지 다 보면은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직업인 사람들은 저한테 자꾸 땅을 사서 신축을 해라, 뭐 이런 거를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들어가는 행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은 1년 반 동안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야 되고 공실 리스크도 가져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랑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저처럼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전업 투자자가 될까요? 하면 저는 뜯어 말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 현금 흐름이 없어지고, 그럼 나중에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취미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이 좀,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저한테 뭔가 되게 믿고 의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 투자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최대한 공실은 생기지 않게 영업을 미친 듯이 뛰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들보다 싸게 사야 되고, 일단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게 최대한 번호업은 유지를 해라. 네네네. 그리고 남들보다 싸게 사야 되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대출 받는 퍼센트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율도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건물 가격을 20억짜리 건물로 내가 1억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해줘요. 근데 1억짜리 건물로 1억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안 해줘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를 따져서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저는 제 펜션 90% 대출 받았어요. 등기부등본 떼봐도 다 나오거든요. 이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싸게 줬기 때문이에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면은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서도 싸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은행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했으면은 은행에서는 이거를 비싸게 사니까 그만큼 대출을 안 해주겠죠. 은행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10억인데 나는 20억에 산다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80% 90% 대출이 어떻게 나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비싼 물건만 부족기 때문인 거예요. 싼 물건은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표자의 신용이 좋으면은 금리가 줄어들고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다른 담보가 있으면은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 소득자다, 급여가 많고 사업에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더 많이 해주고 더 싸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게 똑같아요. 네, 신용이 좋으면은 은행에서도 돈을 싸게 줘요. 대표님 혹시 그럼 감정평가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감정평가 공부를 하지는 않고 내가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물어봤을 때 은행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사실대로 주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다 강의에서 풀어드렸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공부죠, 진짜로. 저는 뭔가를 깊게 알진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투자 시장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은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알아야 될 거를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하려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그러면은 딱 내가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만 싹 갖고 와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대출.